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례상을 정리하고 외출 준비를 하려 가방을 챙기자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나가려고? 엄마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궁금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민준 씨가 운전을 못하잖아. 그래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도와달라니? 뭘 도와달라는 거야? 아버님 산소에 성묘를 다녀와야 하는데 운전을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불편했나 봐. 얼마 전에 조심스럽게 운전 좀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 뭐라고? 그럼 네가 직접 운전해서 그 집 산소까지 다녀오겠다는 거야? 니들이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나설 일이야? 엄마 얼굴에 못마땅한 빛이 스쳐 지나갔기에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엄마, 내가 운전은 잘하니까 그냥 그러겠다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운전 좀 해주는 게 어떻다고 그래. 가서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전만 해달라는 거잖아.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일로 불러대는 게 못마땅하니까 그렇지. 내가 하겠다고 했다니까. 금방 다녀올게. 서둘러 차키를 집어들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이상하게도 남자친구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아직 얼굴을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지만 제게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고개를 내젓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날도 남자친구 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가겠다고 하자 엄마 얼굴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면허가 없으니 당연히 차를 소유할 이유도 없었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운전면허를 갖고 계셨지만 이른바 장롱면허로 운전대를 잡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해 가족들이 함께 성묘를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날의 충격적인 기억 때문에 남자친구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어머니 또한 극심한 공포감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묘를 갈 때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했지만 산소가 꽤 먼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이런저런 불편함이 많았답니다. 그의 명절을 앞둔 어느 날 남자친구가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나 부탁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인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운전면허가 없잖아. 그건 나도 알고 있지. 사실 내가 아예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도 해봤거든. 필기시험은 어렵지 않게 합격했는데 실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운전면허 학원에서 차에 앉기까진 해봤는데 손도 덜덜 떨리고 다리도 후들거리면서 갑자기 과호까지 와서 결국 구급차를 불러야 할 정도였어. 그 정도로 심했어?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회사에서도 면허증이 없다고 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든. 고의가 아닌데도 마치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예전에 운전 때문에 만나던 여자랑 헤어진 적도 있었거든.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면서 그만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는데요.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곧 추석이잖아. 사실 아버지 산소가 경기도 외곽에 있거든.
그동안은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가느라 이런저런 불편함이 많았어. 이번 추석에는 아버지께 인사도 드릴 겸 자기도 함께 가면 어떨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는 거야. 물론 자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안 가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 남자친구가 눈치를 살피며 말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았어. 내 차 타고 함께 가자.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그럼 나는 운전만 하면 되는 건데 힘들 것도 없는 걸 뭐. 자기야, 정말 고마워. 그렇게 남자친구와 약속을 한 터라 차례를 마치고 집을 나서게 되었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불만의 기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항시 운전 조심하고 그 한마디만 건네셨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친 집에 차를 세웠고 전화를 걸자 그가 집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남친이 문을 열어줬어요. 왔어? 어서 들어와. 왔으면 빨리 올라와야지. 차 가지고 왔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아, 그런 건 아니고. 당황스러워 말끝을 흐렸는데요. 소희야, 네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우리 민준이랑 결혼할 거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니들 둘 결혼하면 내가 시어머니가 되는 건데 시어머니한테 내려와라 마라 하는 건 잘못된 거잖니? 아, 네. 죄송합니다. 어찌나 차갑게 말하던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순간 남친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엄마, 우리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못할 말 했어? 앞으로 며느리가 되려니까 예의를 가르쳐준 것 뿐이잖아. 앞으로 소희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명절날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엄마야말로 예의 있게 행동하셔야죠. 뭐? 예의? 이게 여자 만나더니 눈이 돌아서 엄마는 안중에도 없네 그래? 우리 아들이 원래 착했는데 네가 이러라고 시킨 거니? 엄마, 그만 좀 하시라고요. 남친이 다시 한번 버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남친 어머니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데 훈계하듯 꾸짖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무엇보다 주차장에서 제가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려고 그랬던 것뿐이었거든요. 게다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마트에서 선물 세트도 하나 준비해 갔는데 그녀가 쏘아붙이는 바람에 안절부절 못한 채 선물 세트를 들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더욱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어요. 예, 그리고 예비시댁에 첫 인사 오면서 그런 거 사오면 욕먹는 거야. 백화점에서 한우 선물 세트 정도는 사와야지. 엄마, 오늘은 정식으로 인사 온 게 아니라 운전해달라고 부른 거라고 했잖아요. 남친이 다시 한번 버럭 외쳤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답답함과 창피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넌 왜 자꾸 화를 내고 그래?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알았으니까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저기 짐이나 들어라. 아, 네. 그녀가 남친과 제게 짐을 나눠줬는데 가만 보니 남친에게는 가벼운 것을, 제게는 무거운 것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또다시 남친이 나섰습니다. 소희야, 그거 나 주고 이거 들어. 아니야, 괜찮아. 그거 무거워 보이니까 내가 들을게. 과부인 엄마 앞에서 아주 잘하는 짓이다. 제가 든다고 하니까 그냥 냅둬. 남친이 재빠르게 제 손에서 짐을 빼앗아 들더니 현관문을 나섰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냥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남친이 너무 미안해하는 모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더욱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꺼냈어요. 여자가 타고 다니기에는 차가 너무 큰 거 아니니? 아빠가 차 바꾸면서 저 타라고 주신 거라서요. 암튼 요즘 애들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문제라니까. 뭘 멀뚱멀뚱 서 있는 거야. 조수석 문 열지 않고.
순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서 있자 짐을 싣고 있던 남친이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뒤에 타셔야죠. 나 멀미나서 뒤에 못 타. 그리고 내가 옆에서 길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요즘 내비가 길을 얼마나 잘 알려주는데요. 거기가 시골이라 길이 헷갈려서 내가 알려줘야 해. 남친 어머니가 조수석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밀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남친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차만 타려고 하면 많이 예민해져서 그래. 이해해줘. 아버지 산수에 갈 때면 더 심란하신가 봐. 남친이 구구절절 해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고 해야 할까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마자 남친 어머니가 뒷좌석에 남친에게 말했어요. 넌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눈 좀 붙여. 도착하면 깨워줄게. 아니에요. 소희 운전하는데 제가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넌 그냥 눈 좀 붙여. 그래, 민준 씨는 눈 좀 붙여. 도착하면 깨워줄게. 최대한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남친이 트라우마가 심해서 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간섭이 끝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남친 어머니가 이상하리만치 자꾸 참견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 저기 저쪽으로 들어가. 어머님, 내비는 조금 더 가서 빠지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 길을 한두 번 와본 게 아니거든. 내 말이 맞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내비가 차가 안 막히는 쪽으로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내비 안내를 따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무조건 내가 말한 길로 들어갈 생각해. 벌써부터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어. 네가 이러면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고 부모님 욕먹일 뿐이야. 남친 어머니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결국 남친 어머니가 알려준 길로 갔는데 계속해서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불평을 쏟아냈어요. 한참을 달려 산수에 도착했을 때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는데요.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왔다면 1시간 반이면 도착했을 거리를 무려 1시간이나 더 헤매다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되도록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거든요. 그 와중에도 남친 어머니는 여전히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거기다 짐까지 들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네가 운전을 엉망으로 해서 시간만 낭비했잖니. 뭐하고 있어? 빨리 짐 들지 않고. 엄마, 제가 들게요. 이 많은 걸 네가 어떻게 혼자 들고 올라간다는 거야? 소희 운전하느라 고생했는데 엄마가 들고 가시면 되죠. 두 모자의 말다툼이 격해지던 찰나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빨리 오래요.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어차피 저는 운전 실력도 형편없다고 하셨으니까 택시 부르시던지 하세요. 저는 운전 실력도 아주 엉망이고 예의도 없어서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후다닥 차에 올라탔고 시동을 걸어 곧장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밀러로 두 모자가 소리치며 다급하게 제 차 뒤를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엑셀 페달을 더욱 세게 밟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30분쯤이 지났을 무렵 휴게소에 차를 세웠어요.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시자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친 기색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 시원한 물을 꺼내 마셨는데요.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오며 물었어요. 민준이 아버지한테는 인사 잘 하고 온 거야? 인사는 무슨 인사야. 그냥 도망쳐 왔구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망쳐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도망쳐 왔어. 진짜 살다 살다 그런 미친 아줌마는 처음 봤다니까? 미친 아줌마라니?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민준 씨 엄마 말이야.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제가 다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자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아들 여자친구한테 운전을 해달라고 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럼 아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게 이렇게 될 줄 아시고 그랬던 거예요? 명절날 아들 여자친구한테 운전해서 남편 산수에 가자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예사롭지 않잖니. 애들이 양가에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 그래서 무슨 사달이 날 줄 알았어. 거기다 소희 성격에 불합리한 걸 참고 견디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날 거라고 짐작했을 뿐이야. 와, 할머니 완전 도사네 도사야. 할머니 말처럼 진짜 이상한 아줌마였어. 제가 잔뜩 흥분한 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쏟아내자 엄마도 따라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너 설마 결혼할 건 아니지? 결혼할 거였으면 소희가 깽판 치고 왔겠어. 결혼 안 할 생각이니까 깽판 치고 왔겠지. 안 그래? 당연하지. 그 아줌마랑 고부지간이 됐다가는 집안이 초토화될 게 뻔한데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집안에 들어가겠어? 그래도 민준이는 착해서 계속 네 편 들었다며. 엄마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오자마자 할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개뿔 착하긴 뭐가 착해. 착한 놈이 여자친구랑 엄마가 앞좌석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자는 척을 해. 그놈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 거야. 끼어들기 싫으니까 그냥 자는 척 했던 것뿐이지. 결혼하면 그냥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릴 생각해. 지금이야 네 편 들어주는 척하겠지만 그런 놈들 대부분은 나중에 무조건 배신 때리게 돼 있어. 할머니 말에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차 안에서 남친 어머니와 이런저런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남친은 내내 잠만 자고 있었거든요. 남친 어머니 목소리가 작은 편도 아니었는데 잠에서 깨지 않았다는 것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할머니의 말이 전부 옳았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며칠 후 서민준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헤어질 마음을 굳혔던 터라 서민준과 함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눴어요. 소희야, 그날 우리 엄마가 심하게 한 거 후회하고 계셔. 정말 미안해.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솔직하게 얘기해 줄래? 알았어. 솔직하게 말할게. 그날 차에서 자고 있었던 거 아니지? 민주 씨 어머니랑 내가 계속 실랑이를 벌였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다 듣고 있었는데 내가 끼어들면 더 크게 싸움이 날까봐 모른 척 했어. 서민준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버지랑 엄마가 크게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어. 봐서 알겠지만 아버지가 운전 중이었는데 엄마가 옆에서 화를 내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다 보니 아버지가 이성을 잃고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사고가 났어. 그러다 보니 혹시나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조용히 있었던 것뿐이야. 소희야,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서민준이 눈물까지 떨궜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무섭기마저 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소름이 돋아서 말문이 막힌 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난 민준 씨 어머니 감당할 자신이 없어.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와중에 민준 씨한테 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붙잡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민준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서민준과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과 바람을 쐬러 부산으로 여행을 가던 중 휴게소에 잠깐 들렀어요. 간단하게 간식거리를 사서 차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바라봤더니 서민준 모자와 한 여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몇 번이나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그 모자가 확실했습니다. 가만 보니 서민준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운전을 하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던 모양인데 역시나 서민준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인지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냐, 예의가 없는 건 내가 아니고 그쪽 아니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따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냐, 그 여자가 미친 사람처럼 서민준 어머니에게 따졌고 서민준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 차에 올라타더니 곧장 휴게소를 빠져나갔어요. 서민준이 넋이 나간 채로 떠나간 그 여자의 차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외쳤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라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내가 왜 당신 아들로 태어난 건지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앞으로 더 찾지 마세요. 서민준이 휴게소 뒤쪽으로 무작정 뛰기 시작했고 그의 어머니가 손으로 땅바닥을 내리치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그 행동이 참으로 기이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함께 다녀왔는데 시어머님이 고맙다며 제게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매사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남탓만 하던 서민준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아들의 앞날도 그리고 당신의 앞날도 조금은 순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